안녕하세요. 세무사 엄마입니다. 오늘은 주식과 채권의 기본 개념을 훑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은 말이지만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것들이죠. 한번 볼게요. 주식 하면 드는 생각 어떤 거 있으세요? 혹시 이러시나요? 이게 투자인지 투기인지? 아니면 좀 무서운 거? 이거 잘하면 한 10배 정도 먹는다던데?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세요? 그럼 채권은요? 주식보다 더 모르는 그거. 뭔가 많이는 들었는데 왠지 무서운 그거. 그쵸? 그래서 우리 주식과 채권이 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햄버거 가게 창업 이야기부터 해 볼게요. 제가 햄버거를 만들면 주위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난리가 나요.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버거를 만들어서 팔기로 합니다. 그런데 가게를 차릴 돈이 없어요. 그래서 푸드트럭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와 근데 제 버거가 맛있긴 했나 봐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손님이 줄을 서서 먹고요. 일손이 부족해서 종업원도 공연을 하고요. 또 이게 소문이 나니까 나도 이 버거 좀 같이 팔아 보자." 이렇게 제의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좋다. 그럼 동업을 해 보자."라고 시작을 했죠. 아직은 가게를 차릴 정도는 돈이 안 돼 가지고 트럭을 늘리기로 했어요. 1호 트럭, 2호 트럭, 3호 트럭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레시피로 여기저기에 트럭을 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셋이 모였어요. "우리 이렇게 트럭으로 할 게 아니라 돈을 모아서 차라리 가게를 차리면 어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가게를 차리면 주방도 커지고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배달도 많이 할 수 있고 돈도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셋이 모두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각자 돈을 좀 모아 보자." 했더니 5천만 원씩 3 명이 모았어요. 1억 5천만 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럼 가게를 차려 보자." 했어요. 그래서 짜잔 이렇게 가게를 차리니까 더 멀리 배달도 가고 확실히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셋이 주방, 배달, 관리 이런 일도 업무도 나눠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동업이라는 게 좋을 땐 엄청 좋은데요. 한번 틀어지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틀어지거든요. 그 동업이 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가족 같은 이라는 그 이유가 커요. 무슨 말이냐면 가족같이 일도 하고 수익도 가족같이 나누자 한 게 나중에 빚까지 가족같이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그러지 말고 딱 자기가 낸 돈만큼만 책임을 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는 노동력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투자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게가 잘 돼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건 좋지만 혹시 이 가게가 망하더라도 각자 낸 돈 아까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씩 냈죠. 고만큼만 일차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 가지고 우리 집도 말아먹고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해요. "내가 낸 돈 5천만 원까지만 책임을 지자." 그거를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유한 책임이라고 해요. 한도가 있는 책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초기에 이렇게 자본금을 내요. 우리 아까 5천만 원씩 냈죠? 그렇게 내고 주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게가 잘 되면 내 주식의 값도 오를 거고 내가 배당도 많이 받을 거예요. 이익을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 가게가 다 망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휴지 조각이 되는 거지 나머지 내 재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한 책임을 가진 주식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세웠으니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제 햄버거 가게가 굉장히 커졌어요. 맥도날드처럼 본사도 세우고 공장도 짓기로 했어요. 근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햄버거를 많이 팔아서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규모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경쟁업체가 금방 나타날 것 같고 또 크는 속도가 너무 더딜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돈을 구하기로 합니다. 회사가 밖에서 돈을 구하는 방법, 좀 유식한 말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리는 거고요. 하나는 투자를 받는 거예요. 먼저 돈을 빌리는 방법을 보죠. 제가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빌려요. 그리고 이자율은 5% 이고요. 상환은 3년 후, 3년 후에 갚으래요. 그럼 저는 매달 이자를 5만 원씩 내다가 마지막 연도에는 이자 5만 원, 원금 100만 원 이렇게 갚으면 될 거예요. 이게 회사도 똑같습니다. 회사도 은행에 가서 100억 원을 빌려요. 똑같이 이자율 5%에 상환 3년. 그러면 매년 이자 5억 원씩 내고요. 마지막 연도에 이자 5억 원이랑 원금 100억 원 이렇게 갚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돈을 빌려준 은행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이 회사가 돈을 잘 갚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러면
아까 이 상황을 다시 볼게요. 우리 돈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빌리는 경우를 봤고 이번에는 투자받는 경우를 살펴볼 거예요. 아까 햄버거 가게 차리면서 유한회사 얘기를 했었죠. 그 투자금을 받고 주식을 발행했죠. 근데 이게 처음에 세울 때도 그렇지만 중간에 투자를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우리 회사에 투자할 사람하고 손을 들으라고 해요. 그래서 다 모집을 하면 돈을 갖고 와서 그 돈을 받고 주식을 나눠줘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우리 이익이 남으면 서로 나누자. 이거 돈 낸 만큼 나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혹시라도 내가 투자금 돌려줘라." 하면은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하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럼 이 투자한 사람들은 왜 여기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익이 많이 남으면 n분의 1로 나누기로 했잖아요. 내가 이익을 많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1 0 0 원을 투자를 했는데 1 년째 이익이 2 0 원이면 나는 10만 원을 가져올 수 있겠죠. 1 0 0 원, 1 0 0 원씩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 봐요. 그러면 2년 차에는 이 회사가 좀 운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익이 2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나는 1만 원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데 3년 차에 대박이 났어요. 이익이 2 0 0 원이 나면 이익을 1 0 0 원을 나눠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1 0 0 원이란 돈을 은행에 예금하면 매년 똑같이 5만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회사가 클 것 같으면 차라리 회사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많이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기 조건을 보세요. "이익이 남으면 나누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회사가 이익이 남을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이 그림을 보세요. 회사가 벌어서 내가 스스로 돈을 버는 거 말고 외부에서 돈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여기서 빌려준 사람은 이 회사가 돈을 잘 갚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이 햄버거 가게라면 만약에 이 햄버거를 팔다가 마음을 바꿔서 피자를 팔아요. 그래서 피자를 팔아서 돈을 벌든 아니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요. 그래서 돈을 벌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빌려준 돈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이자를 잘 갚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밑에 투자한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햄버거를 잘 팔려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피자를 팔아요. 그러면 왜 갑자기 피자 팔아요?" 이렇게 간섭을 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판대요. "그거 왜 팔아요?"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게 되죠. 바로 이런 내용을 한 회사에 가계부 쓸 때 만드는 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나타나 있어요. 이 그림을 재무상태표라고 해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걸 적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용어의 자세한 의미보다는 큰 틀만 볼게요. 아까 그 내용을 어떻게 쓰냐면 바로 이렇게 써요. 빌린 거 그러니까 이 빌린 사람의 내용은 다 부채에다 쓰고요. 이렇게 투자받은 내용은 다 자본에다가 쓰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채와 자본의 밑에 이름이 보이시죠? 타인 자본, 자기 자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부채는 빌려온 돈이고 이거는 남의 돈인 거예요. 타인 자본이라는 건 남의 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의 돈이라는 거는 이 남은 내 영업에 크게 간섭을 안 해요. 막 꼬치꼬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자와 원금을 잘 갚느냐? 그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밑에 투자받은 돈은 자기 자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돈이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은 회사의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좀 귀찮게. "왜 햄버거 안 팔아요? 뭐 땅을 왜 팔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산다는 거는 사실 그 회사 일부를 사는 거예요. 그 회사에 투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무슨 단타, 초치기 막 이렇게 맨날 주식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주식 투자와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렇게 파는 거는 주식을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왔다 갔다 사고 팔고 하는 거고요. 원래 당초 탄생했던 이 주주의 의미는 내가 주식을 산 만큼 그 회사를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1인 주주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주가 한 명이어도 주식 회사를 세우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채는 뭔가요? 우리가 흔히 채권자라고 표현을 하죠. 바로 돈 받을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인 자본, 그러니까 부채에는 은행이나 또는 은행이 아니라 그냥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채권도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여기 부채에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회사가 외부에서 돈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빌리는 거, 투자받는 거. 그래서 그 빌리는 건 부채고요.
투자받는 건 자본이고요. 그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고요. 자본은 자기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먼저 잡고 나시면 뒤에서 주주나 채권 이야기를 할 때 훨씬 잘 보일 거예요. 우리 오늘은 주식과 채권의 큰 틀을 봤고요. 그리고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라는 어려운 용어도 봤어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올게요. 감사합니다.